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은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 해지하라. 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캄보디아 조명 등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지금 보신 영상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로로 쓰러진 15일에서 16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모아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으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게 쇼로 보이십니까? 또 이걸 대하는 장해찬 국힘당 최고위원의 언행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장경태 최고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국힘의 장해찬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무릎 보호대 운운하면서 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위원, 이런 사람이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청년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이런 폐륜적인 발언에 대해서 국힘당이 엄청난 리스크다. 속으로 상당히 속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라고 국힘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속앓이를 앓고 있을 겁니다. 저는 최고위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가 법적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는 최고위원 정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그런 본연의 일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닮아서 그런지 이 장예찬인가요? 이분이 우리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에 또 정치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교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경태 의원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당시 실신한 것을 두고 장해찬 국힘당 청년 최고위원이 기절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갖췄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폐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것 같다.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했다. 민생 정치에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일침을 날렸는데요. 장 최고위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야설을 쓰시던 분이 아닌가라며 엮이고 싶지 않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일부 네티즌들이 무릎 보호대를 찾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일단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악성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래서 진짜 너무나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청년 최고위원이 조금 부연해서 몇 마디 더 거들어 주시면 저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역대 이런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매번 선을 넘는 그의 작태가 이번에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누가 봐도 과로로 쓰러진 걸 기절쇼라뇨. 정쟁을 하더라도 양심은 팔지 말아야 합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 아닥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번 낄끼빠빠하며 나대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해결사로 나선 무지와 무식의 결정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수능을 5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시험 문제 난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제정신인가요? 앞으로 발생될 혼란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 걸까요? 학위사 구술을 해서 사시에 합격한 자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암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해야 한다는 그의 신박한 논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보도지침 선거 개입 문건을 공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분명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돼 있었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배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동관 당시 수석의 임기와 제가 발표해드렸던 그리고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 제기했던 문건 작성 시기와 겹친다는 걸 여러분도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인사라고 평가하는 만큼 국민을 대리해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의 망령을 되살려낸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문건의 진위를 문제 삼고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보도지침 선거 개입 문건은 2020년 11월 대법원이 국정원의 사찰 정보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합법적으로 받은 문건이고 이를 전달받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것입니다.